자,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확진 환자를 처음 낸 지 거의 2달이 지나간 것 같아요. 거의 1월 20일, 22, 3일 정도에 확진 환자가 나온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건강하게 잘 있는 거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영어 학습 꼭 끊기지 않게 쭉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부라는 게 운동이랑 똑같아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나 기술들이 습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오래 쉬게 되면은 접하지 않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다시 시작을 할 때 분명히 그만큼의 노력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씩은 접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항상 이 동영상 강의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학원 카톡으로 물어보면서 꼭 수업 같이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에 대해서 배울 내용인데 분사 파트예요. 분사는 사실 그 영어 고등학교, 중학교 영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문제 나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사에 대해서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분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건데 분사에 대한 정의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많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분사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동사를 형용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태를 바꿔준 부분을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뭐 나눌 분자 해가지고 하나의 분사가 뭐 동사 역할도 되고 형용사 역할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만들어준 품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은 형용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 분사, 형용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해주죠.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데 그냥 써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형용사의 형태로 바꿔준 걸 우리가 분사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뭐 분사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분사에 쓰인 동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 둘 다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기본 형태는 많이 접했을 거예요. 현재 분사는 동사 뒤에다가 주로 이제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쓰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뒤에다가 주로 ed 형태 또는 뭐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외워줘야 돼요. 말 그대로 규칙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ed를 붙인다 뿐이지 규칙이 없는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외워줘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문법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꼭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니까 불규칙 동사의 변화, 과거분사 형태는 꼭 암기를 해주면 좋을 걸로 보고요. 자, 그럼 굳이 왜 분사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나눠 놓느냐? 당연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눠 주겠죠. 한번 살펴보면 현재 분사는 밑줄 쳐봅시다. 능동의 의미, 만약에 그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는데 능동의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진행의 의미로 쓰고 싶을 때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되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와 그 다음에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일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 시제 파트에서 배웠을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VING를 써주면 현재 진행 시제가 되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현재 분사의 의미 중에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진행 시제를 쓸 때 비동사에다가 현재 분사를 써준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시제의 이름은 진행이고 요 품사, 요 단어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동사에다가 VED 과거 분사를 붙여주면 그렇죠.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VING가 진행 시제,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ED 과거 분사가 바로 수동태의 의미를 갖춘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문 한번 살펴보면 그녀는 들었습니다. 뉴스를. 기본적인 건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몇몇의 놀라운 뉴스를 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 surprise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원래. surprise의 동사 뜻은 뭐냐면, 주로 이제 삼형식 동사로 쓰이는데, 뭐뭐를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이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뉴스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뉴스랑 이 서프라이즈라는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뉴스가 놀랍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뉴스가 본인 스스로가 뉴스 자체가 놀랍게 되는 겁니까? 네, 뉴스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서 surprising으로 뉴스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몇몇 뉴스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어떤 뉴스입니까? 그녀를 놀라게 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surprise 삼형식 동사로 뭐뭐를 놀라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뉴스가 놀라게 하기 때문에 surprising을 써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녀는 뛰었습니다. 일형식 문장이죠. Through the falling rain 해가지고 떨어지는 비라는 뜻 여러분 알 거예요. 내리치는 비 사이로 그녀는 뛰었습니다인데, 마찬가지 fall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rai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비의 입장에서는 지가 스스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의견이죠. 뭐 신이 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비 자체가 떨어진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서 falling으로 rain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사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분사랑 그 명사 사이에다가 비동사를 하나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를 넣어서 성립되는 걸 현재 분사 또는 수동태 요거로 따져서 ing 현재 분사를 쓰느냐 아니면 ed 수동태를 과거 분사를 쓰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stood 서 있대요. 뭐가 서 있냐면은 surprised woman 여성이 서 있는데 room 방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놀라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가 놀랍게 된 건지 상기해보면, 물론 여자가 놀랍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선 문맥상의 의미로 깜짝 놀란 여자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해서 놀라게 된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분사로 woman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한 것처럼 여기 뭐 관계대명사까지 썼는데 그럴 필요 없이 명사랑 분사 사이에 비동사를 하나 넣어봐서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면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자, 아이들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나뭇잎은 나뭇잎인데 떨어져진 나뭇잎. 그래서 나뭇잎이 자기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떨어져진, 주로 우리 뭐 낙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져진 나뭇잎, 그러니까 fall이란 동사를 가지고 live란 명사를 꾸며줄 때 나뭇잎이 뭔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혼자 떨어져진 거구나, 무언가에 의해서 떨어져진 거구나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fallen을 써서 립스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B의 별표 쳐봅시다.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중학교 2학년 또는 뭐 3학년 초반부터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유형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명사가 그 동사를 행하는 능동의 의미이며 현재 분사를 쓰고 대문의 의미이며 수동의 의미를 써주면 됩니다. 예문에 들어가지 않고 분사부터 배워야 되지 않아요? 써먹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동사를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excite 같은 경우는 excite라는 동사 뜻이 뭐냐면 누군가를 흥분시키다라는 타동사예요. 흥분시키다. 그 다음 surprise 놀라게 하다, amaze 놀라게 하다, annoy 짜증나게 하다, amuse 재미있게 하다, satisfy 만족시키다, terrify 겁나게 하다, embarrass 당황스럽게 하다, bore 지루하게 하다, shock 충격을 주다,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exhaust 지치게 하다, frighten 겁을 주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depress 낙담시키다, disgust 역겹게 하다. 책에서 흥미를 느낀 거예요. 수시간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가 흥미를 주는 거냐 아니면 흥미를 받은 거냐의 의미를 두면 되겠죠. 그가 책을 통해서 흥미를 받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형식 부어 자리에 온 명사 he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흥미를 받은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현재 분사와 동명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앞서서 여러분 동사에 ing 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명사 파트에서 배웠죠. 동명사도 되고 지금 오늘 배운 현재 분사도 됩니다. 그럼 동사에 ed 붙은 건 뭐냐? 원래 그 문장에서 이게 본동사라고 하는데 동사의 시제 자체가 과거 시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늘 배운 과거 분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내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친 문장에서 ing 형태가 다 밑줄 쳐놓고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하면 여러분이 이걸로 쓰였는지 이걸로 쓰였는지 왜 형태는 똑같으니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모의고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동사의 ed에다 밑줄 쳐놓고 이게 동사로 쓰인 건지 문장에서 본동사로 쓰인 건지 과거 분사로 쓰인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동명사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거고 현재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식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거 분사는 당연히 문장에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에서 수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에서 수식어나 보충어 역할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현재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형용사 역할, 이게 무슨 역할이다? 그렇죠. 보어 역할을 하지만 동명사는 당연히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뭐로 쓰였는지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학습해주면 좋을 걸로 보이고요. 자,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인데 running, 뛰고 있는 운동선수인 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의 명사 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unning shoes 하면은 그냥 운동화의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에서 종종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running에다 밑줄 쳐놓고 다음 중 밑줄 친 running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갑니다. 그 다음 우리 아빠는 야구 게임을 보는 중이다. 이건 뭐 해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둘 다 보어 자리가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둘 다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문법적으로 분석이 안 되면 문맥적으로 해석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빠가 보는 것, 동격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빠는 보는 중이다. 현재 분사의 의미가 되는 거고 내 취미가 보는 것.
여기서는 보호 동격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로 쓰인 거다. 이걸 현재 분사로 해석을 하면 나의 취미는 보는 중이다. 내용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꼭 문법적인 분석 먼저 해보고 안 되면 해석적인 접근까지